바이든 대통령이 동성혼 합법화에 서명하자 모두 환호를 합니다. Today's a good day. A day America takes a vital step toward equality. 동성애자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 단상에서 인권을 말합니다. We're with you.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두 장면만 보면 확실히 동성애 세상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세계적으로 동성혼 반대 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소련 해체와 함께 사라진 막시즘을 문화 막시즘으로 부활시킨 이들의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람시가 대표적이죠. 그람시는 정통 막시즘이 집착하는 하부구조 경제 영역 대신 상부구조 장악을 주장합니다. 문화법, 예술, 방송, 언론 등의 영역에 침투해 진지구축을 주장하며 대장정 이론을 펼쳤습니다. 막 곡괭이 들고 가서 자본가 죽이는 그 혁명은 후진국에서나 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진지를 파고 먹을 것 갖다 놓고 병사를 하나하나 모집해갖고 오랫동안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람시의 맥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좌파 세상을 연 이들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가들입니다. 독일에서 시작해 나치를 피해 미국에서 진지를 만든 뒤 대학과 지식인 사회를 공략해 나갑니다. 막시즘의 프로이드의 성이론을 결합해서 서구 사회를 성정치와 동성애, 프리섹스로 무섭게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혁명의 내용은 제일 핵심이 프리섹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륜이라든가 혼전성을 허용하는 거죠. 괜찮은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일처제 결혼제도는 억압이다. 그래서 이혼은 자유롭게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건 마음대로고 이혼하는 것도 자유다. 그다음에 이제 급진 막시스트 페미니즘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은 비렐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든 소아성애든 억압 없는 성해방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 새 문명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당파적 정의를 역설하며 좌파 폭력을 정당화했던 마르쿠제에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결국 6.8 혁명이 세계를 휩쓸게 되고 이를 분기점으로 서구 사회는 이전과 다른 사회로 변해갑니다. 프리섹스 바람이 불고 성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로 가죠. 6.8 운동의 세력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아까 다이어그램 보여드린 대로 UN, 전 세계 언론계, 정치계, 기업 운영하는 사업가, 교수, 학자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문화 막시즘적인 시각,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덮게 돼버린 거예요. 이 흐름의 편승에 동성애자들은 공권력에 맞서 스톤홀 폭동을 일으키며 정치 세력화합니다. 이들 힘에 굴복한 미국 정신과협회는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60년대 그 인권운동이 있었죠. 흑인운동,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이때 게이 인권운동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해서 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해줬어요. 동성애자들은 양지로 나와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이어갔고 세력을 더해갔습니다. 이젠 공개적으로 퀴어 축제가 열릴 만큼 일상의 문화와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주장해도 분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며 100% 학습돼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후천적 행동 양식이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흐름과 함께 성혁명 세력의 전략과 전술은 갈수록 고도화해 갔습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의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혐오와 차별 인권 개념을 확장해
법을 만드는 데까지 갔죠. 현재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가 30개국 가까이 됩니다. 나아가 성혁명 세력은 성의 경계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개념이 등장하죠. 남녀의 성별 구분은 타고난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젠 유엔 유네스코가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를 통해 이를 전 세계에 알릴 정도입니다. 이를 교육한 나라에선 성전환 학생들이 폭증하고 있죠. 영국 정부가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청소년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청소년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97명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2,510명으로 약 4,4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세상이 조사에 이젠 나섰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탕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가 큰소리칩니다. 여자 교도소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동료 죄수들을 임신시키죠. 성중립 화장실이 등장해 성폭행 사건이 빈발합니다. 남녀의 다름이나 차이를 자칫 강조하다간 혐오나 차별주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아이들을 교과서로 세뇌시키고 성교육을 시킨다면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아이를 세상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혁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막시즘의 전략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를 간파한 학부모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럽 25개국을 상대로 성교육 현황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5개국 중에 성교육에 반대하는 국가가 20개국이나 되더라는 것이죠. 그중에 강렬히 반대하는 국가가 12개국이나 되고요. 성교육 찬성하는 국가는 5개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정통 막시즘은 실패했지만 문화의 얼굴로 부활한 막시즘은 인권과 차별 혐오를 내세워 헤게모니를 장악해가며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난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외침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차바 포커스 김인영입니다.